자, 오늘 배워보실 내용은 6단원 삼각함수라는 단원입니다. 삼각함수라는 단원, 삼각함수 처음 들어보셨다라는 거고요. 우선 삼각함수라는 것을 배우시려면은 먼저 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각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각을 다시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정의부터 다시 배워서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고 각이라는 것의 단위도 한번 알아보면서 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자라는 거죠. 각입니다. 각이라는 것은 일단 반직선 OX를 시초선으로 해서 반직선 OP가 얘는 이제 동경,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요 동경이 점 O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한 량을 우리는 각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OP라는 놈은 시초선 OX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각이라는 놈의 범위는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한정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그렇네. 맞아. 각이라는 것은 360도를 넘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초등학교 때 정육각형의 총 4각의 합이 720도가 됨을 초등학교 때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미 360도를 넘어가는 각들을 배우셨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내가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이러고 계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쌤이 조금 낚으려고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그쵸? 근데 한 바퀴만 돌아가라는 법이 어딨어? 2바퀴를 돌 수도 있고 3바퀴를 돌 수도 있고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이라는 것은 한정되지 않고 계속 커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커져 나간다라면 계속 작아질 수는 없을까? 자, 이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라는 법은 또 어딨어?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고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90도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50도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각이라는 것은 한 바퀴가 360도고 그 한 바퀴가 여러 번 돌게 되면 여러 바퀴가 되겠죠. 거기에서 조금 더 가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 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거, 조금 회전하는 거, 그거는 특수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써왔던 각들은 특수각이 될 거고요. 그 각이라는 게 시초선 OX로부터 출발해서 요만큼만 갔었던 건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요만큼 간 건지 2바퀴를 돈 다음에 요만큼 갔었던 건지 그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을 이제 일반각으로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4페이지, 235페이지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의 기호도 있고요. 각 XOP 뭐 이런 식으로 기호가 있는 거죠. 각 XOP. 물론 뭐 각 POX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시초선 OX에서 출발하여 회전한 량을 각이라고 한다. 뭐 등등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약점 휘어잡기 내용을 좀 볼게요.
동경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동경 사이에 관계를 좀 봐봐라 라는 건데 우선 그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이 일단 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동경 OP 그렸고요. 그 OP가 이루는 각을 뭐 알파로 잡도록 하죠. 그 다음 동경 OQ 근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OQ가 이루는 각은 베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는 같은 각이냐? 모른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왜? 요 알파라는 놈이 시초선에서 출발하여 동경 OP까지 바로 갔는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고 갔는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 갔는지 그러니까 알파라는 놈이 한 바퀴 곱하기 n 그러면 여러 바퀴 여기에다가 추가로 조금 더 요건 이제 기호가 세타입니다. 세타 아시죠? 번데기 요거는 요 기호는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지금 일반각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타가 특수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타라는 놈 역시 바로 갔는지 한 바퀴 돌고 갔는지 100바퀴를 돌다가 갔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360도 한 바퀴 곱하기 m 그러면 여러 바퀴 그러고 좀 더 세타만큼 여기서 이제 이 세타와 이 세타는 이제 같은 세타가 돼야 되겠죠. 요 세타는 지금 특수각이니까 정말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의 회전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는 어떤 관계를 띠고 있을 거냐라는 건데 요거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세타랑 세타랑 빼지면서 날아가겠고요. 요거랑 요거랑 빼게 되면은 360도 곱하기 n-m인 건데 어차피 n도 모르고 어차피 m도 모르고 그냥 n과 m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정수 몇 바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360도 그냥 L로 잡아버리고 그럼 L도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L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몇 바퀴. 그래서 두 동경을 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360도 L이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상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랍니다. 그러면 OP는 그냥 여기 내버려 두고 OQ를 일직선상 반대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OQ 동경으로 잡고요. 그럼 베타는 어쨌든 시초선은 OX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타는 이만큼 베타가 되겠죠. 근데 이 베타라는 놈이 한 번에 갔는지 한 바퀴를 돌고 갔는지 두 바퀴를 돌고 갔는지 알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세타는 알파는 요렇게 360도 n 플러스 세타로 잡아주신다라면 동경이 일직선상 반대에 있는 경우 베타는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여러 바퀴를 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곱하기 m이니까 여러 바퀴 거기에다가 지금 요것만 보시게 되면 시초선에 출발해서 여러 바퀴를 돌다가 다시 시초선인 OX 위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얼만큼 더 가고 반 바퀴 180도만큼 더 가셔야 되겠지. 그래서 180도를 더 간 다음에 자, 요 특수각이 세타잖아요. 그러면 요 특수각도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80도를 더 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타만큼 추가로 더 가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빼주시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세타 없어질 거고요. 요거 두 개 빼면은 뭐 360도 n-m 이런 거 의미 없다 그랬어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몇 바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180도 하셔도 되고 뭐 마이너스 180도 하셔도 돼요. 뭐 알파에서 베타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80도라고 하는 게 여기선 맞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180도를 하나 플러스 180도를 하나 같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플러스 180도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동경의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직선 반대에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랬을 때 두 일반각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외우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걸 안 외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쌤한테 공식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나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해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뭘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푸는 거죠. 네, 쌤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외우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쌤 굳이 외울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쌤은 뭐 안 외우고 그냥 이해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자, 아무튼 알파와 베타를 빼서 관계식을 만들었는데 무조건 빼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뭘 가지고 판단하시게 되냐면은 세타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두 식을 빼야 세타가 없어지잖아. 두 식을 빼야 세타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어떻냐. 세 번째 236페이지로 가셔서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P는 저기에 계속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OQ를 또 옮겨서 보도록 할게요.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동경이 OP가 이렇게 그어지고 있으니까 X축 대칭이 되려면 OQ는 뭐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X축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OP의 일반각을 알파라고 한다라면 OQ의 일반각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동경까지 오셔야 되겠죠. 얘를 베타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알파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한 바퀴, 여러 바퀴, 거기에 특수각만큼 좀 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OQ의 일반각은 한 바퀴 이러면 여러 바퀴. 그러면 이제 어디 있냐면 시초선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여러 바퀴. OX에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Q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만큼이 특수각 세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또 특수각 세타죠. X축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 양의 방향, 얘는 음의 방향인 거니까 얘가 플러스 세타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세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식을 연립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할 거다라는 거죠. 쌤, 지금까지는 뺐는데 왜 이젠 더 하나요?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세타에 집중하시라 그랬어. 세타를 더하려면 더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더해야 세타가 없어지겠다라는 거죠. 아까 두 식 같은 경우에는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는 뺐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동경의 일반각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 바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Y축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동경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베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되겠죠. 얘를 베타로 잡았습니다. 자, 알파는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알파는 여전히 한 바퀴, 이러면 여러 바퀴, 거기에 특수각만큼 더 갔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경 OQ의 일반각은 한 바퀴, 한 바퀴, 그리고 여러 바퀴. 이제 어디 있냐면 시초선 위에 있는 거죠. 돌다가 이제 얼만큼 더 갈 거냐면은 180도만큼 더 갈 거예요. 그런 다음 요각이 지금 세타죠. 왜? Y축 대칭이니까. 따라서 180도만큼 더 간 다음에 뒤로 후진할 거야. 그래서 플러스 180도 하고 뒤로 세타만큼 더 가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알파, 베타를 설정을 했고요. 이제 요 두 개의 식을 더할 거야, 뺄 거야? 그거는 세타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더해야 되겠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랑 더해서 뭐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 바퀴 돌았겠죠, 뭐. 그리고 세타랑 세타는 날아갔고 플러스 180도가 내려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인 경우를 보자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외우실 필요가 과연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한데 쌤 저는 이해하는 것보다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렇게 외워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번 진도 빼는 기간에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경 하나를 적당히 잡고요. 요만큼 알파. 자, 또 다른 동경 하나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경이 OP와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 거냐면 뭐 이 정도 그려주셔야 되겠네. 그렇죠? 그랬을 때 동경의 일반각을 베타라 잡는다라면 알파는 한 바퀴, 여러 바퀴, 그리고 특수각만큼 더 갔을 거다라는 거죠. 요만큼 세타. 그럼 요만큼이 세타면 여기가 세타인 거야. Y는 X 대칭인 거니까. 그래서 일반각 베타는 한 바퀴, 여러 바퀴. 그럼 어디 와 있다고? 시초선에 와 있다고. 제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더 간 다음에 90도만큼 더 간 다음에 그러면 여러 바퀴 돌다가 여기 있는데 90도만큼 갔으니까 이만큼 갔다가 이제 뒤로 후진해야죠. 얼마만큼? 세타만큼. 그러면 일반각 베타 동경 OQ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식의 관계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두 식을 아래 위로 뭐 할 거냐면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러 바퀴를 돌고 추가로 90도가 더해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될 거냐라는 것은 뒤에 문제로 가서 직접 보시면서 결국은 유형화가 될 부분인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는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외워서 문제를 풀어버리면은 과연 이게 시험 때까지 외워져 있을 거냐. 그럼 그때 가서 또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호도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각의 또 다른 각의 또 다른 단위를 배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길이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cm, 그 다음 1m, 그 다음 뭐 1km, 뭐 1mm, 마이크로미터 등등등. 길이를 의미하는 단위들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어요. 많이 배워왔었죠. 그리고 요 단위들 사이에 관계도 있었죠. 100cm가 1m와 같았고 1000m가 1km와 같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게를 대는 단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램, 킬로그램, 톤, 뭐 등등등. 자, 그렇다면 각을 재는 단위는 뭐가 있었을까? 각을 재는 단위. 각, 도. 기호는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올라가는 거. 그쵸? 그럼 얘 말고 각을 나타내는 기호가 또 있었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니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쵸? 아무튼 그 오랜 세월 동안 각에 관련된 단위라고는 도밖에 없었어.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각과 각도를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도밖에 없었으니까, 각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각에 대한 단위 하나를 더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보죠.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찍었고요. 부채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반지름 길이 보이시죠? 그 다음 호 길이 보이시죠? 호. 얘가 호죠. 호가 크나요? 반지름이 크나요? 대충 봐도 호가 더 큽니다. 그쵸? 그러면 부채꼴이 요렇게 그려지면 요렇게 그려지면 요렇게 그려줘도 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요 정도? 요 정도 그려도 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확 줄여버리자. 이렇게 줄여버리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지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그 사이 어딘가쯤에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의 중심각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1라디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라디안으로 정의 내릴 거예요. 얼만큼의 각을?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그 순간,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그 순간에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는 각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생략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각의 단위인 라디안이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단위를 배웠으면 기존 단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또 배우셔야 되죠. 센티미터와 미터 사이의 관계, 미터와 킬로미터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도라는 단위와 라디안이라는 단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자, 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R입니다. 그리고 이 원의 둘레. 자, 원의 둘레 2파이R 기억나시나요? 2파이R. 자, 이 원의 반지름이 R이고 호가 딱 얼마일 때였어요? R일 때였잖아요. 그러면은 요 R은 호 길이 R입니다. 호의 R입니다. 자, 이것 때 원의 둘레 2파이R은 그때의 중심각 1라디안에 대응되는 원 한 바퀴의 중심각 360도가 되겠죠. 자, 다음 대응 관계가 다음 비례식이 만족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 원 한 바퀴는 요것 때 원 한 바퀴의 각이 성립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곱하시면은 2파이 R 곱하기 1이니까 그냥 2파이 R이죠. 그 다음 라디안이고요. 은 360도 R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R 약분하시고 2 약분하시게 되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 만큼 180도랑 같다. 그러니까 100cm랑 1m랑 같다. 요 관계, 비슷한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라디안이라는 각의 크기는 파이분의 180도 만큼의 각의 크기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 파이 아시다시피 3.14잖아요. 그래서 180도를 3.14로 나누시게 되면 뭐 57점 몇 도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각의 크기는 이만큼 약으로 할까? 약 57도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각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라는 각의 기호보다는 라디안이라는 각의 기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둬야 돼. 뭐처럼 니들 초등학교 때 막 센티미터, 킬로미터로 바꾸고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고 킬로미터를 막 센티미터로 바꾸고 막 왔다 갔다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뜻을 이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180도, 그 다음 210도, 225도, 240도, 270도, 300도, 315도, 330도, 360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각들입니다. 그런데 요 각도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다. 라디안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리고 라디안이라는 것은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80도가 파이인 거죠. 그러면 60도는 180도를
6으로 나눈 거니까 얘를 6으로 나누시면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는 4로 나누면 되니까 4로 나누시면 4분의 파이,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파이,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그런 다음 120도라는 것은 60도를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135도는 45도를 3배 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고요. 150도는 30도를 5배 하면 되는 거니까 6분의 5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얘들을 구하기 위해서 몇 배네 몇 배네 몇 배네 하면서 풀었지만 변형을 했지만 결국은 그냥 45도는 얼마야? 120도는 얼마야? 150도는 몇 라디안이야? 바로바로 툭툭툭 나올 수 있게끔 끊임없이 반복적인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10도는 그러면 6분의 7파이가 되고요. 얘는 요거를 몇 배 하면 되냐면 5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5파이가 되겠고요. 얘는 3분의 4파이 되고요. 얘는 2분의 3파이, 얘는 300도는 뭘 건드려? 얘를 5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5파이 하시면 되겠고요. 315도는 얘를 몇 배 하면 될 거냐면은 7배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7파이 되겠고요. 330도는 얘를 11배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180도가 파이니까 360도는 2파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30도를 뺀 거. 근데 30도가 얼마였었냐면 6분의 파이죠. 그래서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11파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쳐외우셔야 되는, 그냥 정말 쳐외워야 돼요. 그냥 닥치고 그냥 외우시는 거야. 뭐처럼 1cm가 100cm가 1m다라는 것처럼 그냥 외우시는 거야. 그냥 외우셔야 돼요. 툭툭툭 나올 수 있게끔 암기가 좀 돼 주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238페이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울 거 정말 많죠. 그런데 외워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안 외우시면 뒤에 가서 계속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은 외우게 되어 있어. 그러면 빨리 외워야죠. 어차피 외워야 돼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라면 빨리빨리 외우셔서 그래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리빨리 생기지. 그래야 숙제를 빨리빨리 해서 집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시죠.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뒤져가면서 문제 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니들을 위해서 빨리 공부하고 놀아야지. 그쵸? 니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쨌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부채꼴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앞으로 다루게 되는 중심각은 그냥 무조건 그냥 라디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라는 기호를 생략을 했어? 아니잖아. 근데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생략을 하겠대. 그렇다는 얘기는 도를 많이 쓴다는 얘기야? 라디안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라디안을 결국 많이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디안을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지름 R이고요. 호 길이는 L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중심각은 세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의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자, 그러면 호 길이 L 대 원의 둘레 2파이 R이죠. 그럼 호에 대응되는 중심각은 세타고요. 원의 둘레에 대응되는 중심각은 360도, 그러니까 2파이가 됩니다.
파이가 180도니까 2파이는 360도 되셔야죠.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2파이 r 세타가 되고요. 외항의 곱은 2파이 l이 됩니다. 그러면 2파이 약분되면서 호길이 l이 r 세타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중심각 곱하면 호 길이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 S 대 원의 넓이.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리고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 대 원의 중심각 360도, 그러니까 2파이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야 되니까 약분하시면, 그리고 넘겨주시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2분의 1 R 세타잖아요. 요 R제곱 세타라는 게. 근데 여기서 R 세타가 뭐냐면 L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채꼴을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9페이지 바이블 포인트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는 공식들 유도해 드렸습니다. 공식 외워주시고요. 예제 1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그냥 책 봐주시면 됩니다.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어느 4분면의 각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타가 제1사분면 1사분면이 어딘지는 아시겠죠? 아시죠? 그쵸?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세타는 0도보다는 클 거고 90도보다는 작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지. 이러면 여전히 특수각에 여전히 한정지어 문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1사분면에 있다라고? 그렇다라면 일단 몇 바퀴를 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바퀴를 돌다가 좀 더 갔나 보네. 근데 그 좀 더 간 특수각 알파가 0도와 90도 사이에 있나 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좀 더 넓히셔야 된다는 거야. 각의 개념을 조금 더 일반각까지 넓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타가 다음과 같다라면 2분의 세타는 나누기 2를 해주시면 180도 M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M은 정수잖아요. 따라서 M에다가는 0, 1, 2,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등등등 정수들을 넣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M이 0이었다라면 2분의 세타는 2분의 알파가 되죠. 근데 알파의 범위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2분의 알파의 범위는 0도와 45도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세타는 2분의 알파, 그러니까 0도와 45도 사이니까 몇 사분면이냐면 제1사분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M이 0이 아니라 1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럼 만약에 1이면 180도에다가 추가로 요만큼을 더 가야 돼. 그러면 180도를 가고 여기 출발해서 시초선이 여기 있잖아요. 180도를 가고 그리고 어쨌든 요만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몇 사분면에 있게 되냐면 제3사분면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M이 2라면 360도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온 상태예요. 거기에서 2분의 알파만큼 조금 더 간 거니까 다시 1사분면
그래서 m에다가 정수 이것저것 넣어보시게 되면은 결국 2분의 세타는 1사분면 아니면 제3사분면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 주어졌어요. L은 R세타잖아요. 근데 L이 얼마냐? 2파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그때 반지름은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이 약분하시고 3 넘겨주시면 R이 6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 두 가지나 있으니까 그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죠. 2분의 1 RL을 쓰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구해놨고요. 호의 길이는 문제에서 처음부터 알려줬어요. 2파이라고.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가 6파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괄호 2번이에요. 호의 길이가 2파이로 주어졌고요. 넓이가 4파이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지름 길이랑 중심각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그러니까 R세타가 호의 길이인데 그게 2파이다라는 거고요. 넓이. 넓이는 2분의 1 RL. 얘가 넓이인데 얘가 지금 4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의 길이는 지금 2파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L 대신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4구나. 반지름이 4면 넘겨주시면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개 풀었고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뭐 나오냐면 삼각함수가 이제 나와요.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삼각비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 하에서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삼각비로 이제 배우셨다라는 거죠. 사인도 있었고 코사인도 있었고 탄젠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비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했었던 거라면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되는 삼각함수는 어쨌든 각을 사용을 하죠. 시초선 OX로부터 출발해서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랬을 때 그 회전한 그 회전량을 우리가 각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그때 동경의 위치가 X, Y에 위치하고 있다라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다음과 같이 새로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쌤, 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또 새롭게 만드나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이 이미 90도였기 때문에 남은 각들은 절대로 90도를 넘어갈 90도조차 될 수도 없었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각을 배우면서 각에 한정되어 있던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셔야 되는 거잖아.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비만 가지고는 좀 표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점부터 점 P까지 떨어진 거리와
점P의 X좌표, Y좌표를 이용하여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새롭게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R분의, R은 원자로부터 점P까지의 거리입니다. R분의 점P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점P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점P의 X좌표분의 Y좌표로서 삼각함수를 정의 내렸습니다. 얘들은 그냥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지금 우리 6단원 삼각함수로 들어오면서 내가 니들한테 계속 외워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아직 6단원 이제 조금 배운 거예요. 뒤에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뒤로 가서도 내가 니들한테 계속 외워라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지금 6단원에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6단원에서 하셔야 되는 것들을 하고 7단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6단원을 배를 째시면 너무 많다고 해서 배를 째시면 내가 배를 정말 째버려야죠.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할 거 많아요.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5페이지 삼각함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는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콤마 플러스고요. 이 점은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죠. 요 점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고요. 요 점은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R은 무조건 플러스잖아요. 길이니까. 따라서 X좌표, Y좌표에 의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플러스기 때문에 사인도 플러스고 코사인도 플러스고 탄젠트도 플러스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라면 x의 좌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가 들어가 있는 코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사인만 R분의 Y, 사인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사인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자, 3, 4분면에 동경이 있는 경우에는 x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인도 마이너스고 코사인도 마이너스인데 탄젠트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왜?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마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4, 4분면에서는 Y좌표만 마이너스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Y가 들어가 있는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고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 4분면에서는 모두 all 플러스다라는 거고요.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다라는 거고요.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다라는 거고요.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앞으로 얼싸탄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얼싸탄코. 뭐 얼싸탄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싸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싸탄코도 그냥 외우는 방법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없으니 결론적으로 이제 외워라 라는 거죠. 그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고요. 1사원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플러스 결과가 나오고요. 2사원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사원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4사원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의 결과가 나오게 됨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48페이지 가시면은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뭔 내용이냐라는 건데 보죠. 자, 단위원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단위원이라는 게 뭐나요? 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그냥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1, 여기 중심 잡고요. 통경 하나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는 x, y고요. 회전한 량을 세타로 잡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거 길이가 1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점에서 x축의 수선에 발을 내리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수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왜? 1분의 코사인 세타인 거니까. 그쵸? 요 부분에 요게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니까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인데 빗변이 1이니까 높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에서 반지름 R에다가 1을 집어넣으셔도 사인과 코사인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다라는 것을 저기 반지름 자리에다가 1을 넣으셔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요걸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고 요 각이 세타고 요 길이가 r일 경우 그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높이는 r 사인 세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r분의 r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가 r분의 r 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가 구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하면서 밑변 길이 구하고 높이 구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빗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바로바로 끌어내실 수 있는 요령을 또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겸사겸사 설명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건데 x 대신에 코사인을 y 대신에 사인을 쓴다라면 결국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1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미친 듯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따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쌤이 따로 강조를 할 필요가 없긴 해요. 왜? 이게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저절로 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숙제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꼭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R이 1인 경우
R이 1인 경우 X가 코사인 세타요, Y가 사인 세타였잖아요.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Y 자리에다가 사인 세타를 대입하시게 되면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 세타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쓰임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억을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 것 정말 많아요. 그쵸? 근데 뒤에 가면 더 있다. 빨리빨리 해라. 자, 넘어가서 예제 3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이 어딨니? 이제 3번을 보도록 하죠. 자, 각 세타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들을 구하는 방법은 앞으로 계속 배우시게 됩니다.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얘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줄기차게 이제 배우시게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얘들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법들 중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방법과 학교 선생님께서 하라는 방법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대부분 내가 하라는 방법이랑 다를 거거든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매년 내가 이 수업을 하는데 그걸 왜 모르겠니? 애들이 다 학교 가서 배워오면 선생님 저희 학교쌤이랑 가르치시던 방법이 다르던데요. 매년 나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내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나는 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애들도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애들도 내 방법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학원을 다니겠지 뭐. 그쵸? 그게 학교쌤 방법이 더 좋으면 학원을 뭐하러 다녀. 그쵸? 그래서 어쨌든 쌤 방법은 처음에 안 나오고 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도 다 알려줄 거야. 학교 쌤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내가 몰라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줄 거야. 알려주는데 뒤에 가서 이제 쌤이 알려주는 방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요 값들을 쌤이 알려준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란다. 뭐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60도죠. 그럼 얘는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를 구하여라 라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무슨 설명을 해. 외웠어야지. 그쵸?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거고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쌤, 저 이거 다 까먹었는데 어떡하죠? 뭐 어떡하긴 다 외우면 되지. 뭘 어떡해. 그냥 외워. 쌤, 언제 외워요? 나한테 따져. 안 할 거야? 하셔야죠. 왜 니들이 까먹은 걸 내한테 따져? 내가 까먹으래? 내가 가르쳤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신 쌤한테 따져야지. 그쵸? 외우세요. 빨리빨리 외우세요. 그러니까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다 배우셨잖아요. 코사인, 탄젠트 마찬가지 다 배우셨으니까 빨리빨리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죠. 자, 3분의 파이 60도니까 한 요정도, 60도면 한 요정도 그려주도록 하죠. 반지름 길이, 요 길이를 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편해.
그래야 이 점의 좌표를 1, 루트 3으로 잡지. 그래야 1, 루트 3, 2, 60도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괄호 2번은 요거 2배니까 120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이거 2배니까 요거 2배에서 120도. 이러면 안 돼. 3분의 2파이? 이거 120도. 이렇게 돼야 돼요. 쌤이 그거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시험을 못 봐. 다 해, 다. 어쨌든 결국은 네 앞에 있는 애, 네 옆에 있는 애, 네 뒤에 있는 애 다 해. 너만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해내셔야죠. 언제 해낼 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너도 결국은 하게 된다고. 근데 이왕 할 거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죠. 3월달 가서 4월달 가서 하시게 되면 진짜 많이 늦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그러면 120도면 요 정도 그려지겠죠? 120도? 여기가 60도 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여전히 2가 될 거고요. 사인 3분의 2파이는 그러면 2분의 y좌표니까 루트 3.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찍는 거죠. 그러면 괄호 3번 3분의 4파이예요. 그럼 얘는 이제 몇 도냐라는 건데 240도다라는 거죠. 요거 2배 하시면 어쨌든 됩니다. 그럼 240도를 또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거죠. 240도면은 180도 간 다음에 60도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어지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거 길이 2로 잡으시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좌표가 잡혀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인 3분의 4파이는 r분의 y좌표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코사인은 r분의 x좌표죠. 그리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분의 5파입니다. 얘는 몇 도냐면은 300도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5배 하면 되죠. 그래서 60도를 5배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얘가 300도야. 그러면 300도는 어디에 있을 거냐? 얘가 지금 270도죠. 그래서 여기서 30도 더 가면 되는 거니까 한 요 정도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3분의 5파이는 r분의 y좌표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3분의 5파이의 값들을 각각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건 어쨌든 절대로 아니야 나는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타는 어느 4분면의 각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괄호 1번 보시면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인데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래요. 탄젠트 세타가 플러스가 되는 4분면은 얼, 싸, 탄, 코. 그러니까 1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죠. 근데 1사분면이었다라면 코사인도 플러스여야 돼. 근데 코사인이 마이너스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괄호 1번은 3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사인, 코사인의 부호는 다르고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는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데 둘 다 플러스라면 1사분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사인도 플러스여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럼 뭐만?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얼사탄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4분면은 제 4사분면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예제 4번까지 했고 예제 5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더한 게 2분의 1이랍니다. 여기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무조건 얼마라고요? 1이다라고요. 여기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거랑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라고 주어진 거죠. 그럼 합주어졌고 제곱이 합주어졌으니까 곱 구하여라 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그 곱셈 변형 공식에서 많이 참 풀어봤던 그런 문제예요. 그쵸? 이 문제가 그지 같은 이유는 사인과 코사인이 글자가 길어서 그렇게 문제 자체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적을 게 많아져.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해.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2분의 1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인을 얘기하면서 S를 써야 되는데 사인을 얘기하면은 사인이 써져. 사인 하면서 멈춰야 되는데 이걸 쓰고 있다고 니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2 사인 코사인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얘가 1이고요. 얘는 제곱하면 4분의 1이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4분의 3이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네. 자,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기억나시나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파 베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얘가 얼마냐면은 제곱하니까 4분의 1이고요. 얘가 얼마냐면은 저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잖아. 플러스 2분의 3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7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3번입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또 공식 뭐 기억이 나셔야죠. 그쵸?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걸 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 그치? 니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입니다. 얘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 자, 이런 공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세제곱하면 8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아까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곱하기 얘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8분의 1이고
플러스 16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 16분의 2니까 더해서 16분의 11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연습이 좀 필요로 하는 거겠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예제 4번입니다. 이 4번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저 복잡한 식들을 정리하면 우변에 있는 저 깔끔한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거죠. 보이면 되죠 뭐. 자, 좌변 건드립니다. 사인 4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이에요. 그럼 일단 먼저 합차 공식이 보이셔야죠. 제곱입니다. 자, 근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더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얘가 1이야, 1. 그럼 결국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넣어.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또 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게 문제에서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끝났다라는, 성립함을 보였다라는 거죠. 좌변을 정리해 나가면서 결국 우변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니까. 자, 그럼 괄호 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가지고 좌변에 있는 거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뭐 할 게 뭐가 있어? 통분해야지 뭐. 그러면 부모에 있는 코사인 세타랑 1 플러스 사인 세타랑 곱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겠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되겠네요. 근데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이건 진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랑 더하면은 2가 되겠네요. 그럼 2로 묶을 수 있네요. 그러면 약분되네요. 그러면 남는 게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네요. 자, 이렇게 성립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성질을 배웠다라는 거고요. 추가로 삼각함수의 성질을 더 배워보자 라는 게 258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25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서 결국 정리를 한 게 2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거든요. 얘를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설명을 하는데 그냥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죠. 이거 여기 2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설명하려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야. 겁나 쉬워. 그냥 니들은 할 게 없어. 내가 한 30분 동안 계속 써야 돼. 그럼 니들은 거기에만 끄떡끄떡거리다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다 외워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니 내가 팔이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시간도 아깝고, 그쵸? 어차피 니들은 결론만 따갈 건데 결론만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261페이지에 그 삼각함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분수가 붙어 있는 게 있고요. 안분수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 요거 이제 안분수, 분수, 안분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수가 붙어 있는 놈들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꿔줍니다. 안분수는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안분수는 안 바꾸는 거죠. 분수는 바꾸고 안분수는 안 바꾼다. 그래서 안분수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그냥 무작정 분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2분의 파이가 90도입니다. 그 다음 파이가 180도고요. 2분의 3파이가 270도고 2파이가 360도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때 분수, 안분수, 분수, 안분수. 분수는 바꿔, 안분수는 안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세타에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상관없이 그냥 세타가 그냥 세타가 그냥 세타가 그냥 세타가 그냥 세타가 붙게 됩니다.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그냥 세타가 옵니다. 되겠죠?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얘가 몇 싸우면 최종적으로 얘가 몇 싸우면 최종적으로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결정됩니다. 요거는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쵸? 저거 뭔 말이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쉬운 거예요, 이거. 그냥 분수, 안분수, 바꿔, 안 바꿔. 요게 1단계고요.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상관없이 그냥 세타 갖다 붙이자. 요게 2단계고요. 몇 사분면의 각이냐?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되냐? 얼사탄코 하는 게 3단계입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아까 뭐 사인 몇 도, 코사인 몇 도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그거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펜이 어디 갔지? 자, 사인 3분의 2파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인 3분의 2파이 어떻게 했었냐면 그림 그려서 이렇게 막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3분의 2파이 120도입니다. 얘는 90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랑 30도, 6분의 파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더하시면 3분의 2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분의 파이라는 놈은 분수야, 안 분수야? 분수잖아. 그러니까 사인을 바꿔, 안 바꿔? 바꿔. 뭘로 바꿔? 코사인으로 바꿔.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놈이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6분의 파이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1단계, 2단계가 끝났어. 3단계를 볼 거야. 그래서 90도에다가 30도를 더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의 각이잖아요.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바뀐 코사인의
바뀐 코사인을 가지고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뀌기 전인 사인을 가지고 부호를 결정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6분의 파이가 같다. 근데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거잖아요. 30도, 45도, 60도에 대한 거는 그냥 무조건 어쨌든 외우셔야 돼. 그걸 가지고 바로 딱 이렇게 구해낸다는 거죠. 그림 이런 거 안 그리고. 근데 요 120도라는 놈은 180도, 그러니까 파이에서 60도 3분의 파이를 빼도 만들어지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수야, 안 분수야? 안 분수야. 그러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든 플러스 3분의 파이든 뭐 갖다 붙이라고? 그냥 3분의 파이 갖다 붙이라고. 여기에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냥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3분의 파이를 갖다 붙이라는 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가 제일 쉬운 거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호 떼내고. 그런 다음 180도에서 뒤로 좀 간 거니까 180도를 갔다가 뒤로 조금 간 거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이다.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뭐다? 플러스다.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를 사인 3분의 파이로 바꿔줄 수 있고, 이 계산 결과가 얼마냐? 2분의 루트 3이다. 1에 풀어도 2분의 3, 절에 풀어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똑같이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해서 분수 안 분수를 좀 끌어들여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삼각함수의 성질 요 파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거 이용해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고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로 1번입니다. 보시면 파이네요.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안 분수니까. 그러면 코사인 그대로 내려왔죠. 그리고 마이너스 세타인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세타를 갖다 붙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2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3단계를 보시는 거죠. 전체를 보신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파이는 180도, 마이너스니까 뒤로. 여기서 세타를 문제에서 어떻게 잡아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때의 세타는 위에 적혀있는 세타와 관계없이 조금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도에서 뒤로 조금 간 거다. 그럼 180도에서 뒤로 조금만 갔으면 2사분면이잖아요.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얼싸탕코니까. 자, 파이죠. 안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고 내려온다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그냥 갖다 붙이고. 그러면 이제 전체 각을 보시면 되는데 180도에서 앞으로 좀 더 간 거니까 180도에서 앞으로 조금 더 간 거니까 3, 4분면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얼싸탄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뀐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를 이용을 해서 사인 코사인을 좀 구해 주시라 라는 거죠. 자, 세타를 적당히 이렇게 조그맣게 잡아요. 이거 편법인 거죠. 그러니까 삼각 B를 좀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학교 쌤도 이렇게 하셔. 자, 그러면 4분의 3이죠. 그래야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 나오지. 그럼 그때 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할 때는 부호를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4가 되죠. 요때는 부호를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죠. 이때는 부호를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이제 값을 구해 놓은 다음에 이제 부호를 신경 쓰는 거죠.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랍니까? 2사분면의 각이랍니다. 그러면 그때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죠. 그러면 마마니까 결국 플러스 5분의 4가 되고요. 마이너스 5분의 3 해서 최종 5분의 1로 마무리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분수는 아니다. 안 분수다. 그러니까 탄젠트 그냥 온다는 거죠. 안 바꾼다. 그리고 마이너스 세타는 플러스 세타는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세타 갖다 붙인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 뒤로 조금 간다 그랬죠. 그러면 뒤로 조금 가니까 4사분면이 되죠. 그럼 4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얼사탄 코.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플러스죠. 자, 안 분수입니다. 따라서 안 바꾸죠. 그리고 세타는 그냥 갖다 붙이라고 그랬고요. 180도에서 조금 더 갔으니까 3사분면. 3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 얼사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딴 거 할 필요가 없죠. 탄젠 세타가 처음부터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탄젠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대입하시면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뒤집어서. 그러면 12분의 9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나? 자, 이 정도로 해서 예제 7번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수 안 분수 뒤에도 또 나오니까 연습 계속 하시면 돼요. 자, 예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뭐 어쩌고저쩌고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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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 그러니까 바꾼다가 되겠죠. 코사인은 뭘로? 사인으로 바꿀 거고요. 마이너스 세타 상관없죠. 그냥 세타 갖다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볼 건데 90도에서 뒤로 조금 이거 상관없다 그랬죠. 이거 공식 쓸 때만큼은 그냥 조금이라고 보시라고. 그래서 90도에서 뒤로 조금 간 거니까 90도 간 다음에 후진 뒤로 조금 갔으니까 1사분면. 1사분면이니까 전부 다 플러스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바꿔주죠. 사인은 뭘로? 코사인을 바꿔야죠. 그 다음 세타 붙여주시고요. 이제 전체를 볼 건데 90도에서 앞으로 좀 더 간 거니까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를 보셔야죠. 바꾼 코사인의 부호를 보시는 게 아니야. 사인의 부호를 보시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요거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밑변이 2고 높이가 1이어야 탄젠스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비편은 피타고라스 이용하셔서 루트 5 구하실 수 있겠고요.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입니다. 요때까지는 부호를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제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호를 신경 쓰는 거죠. 세타가 원래는 몇 사분면이래? 2사분면이래.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됐네. 코사인 세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5분의 2죠. 값을 구할 때까지는 값을 구할 때까지는 부호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부호를 신경 쓰자라는 건데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하죠. 따라서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 거니까 유리화 하셔서 5분의 루트 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또 보도록 할게요. 분수네요. 그럼 바꿔주셔야지. 뭘로? 탄젠트 분의 1로 뒤집어 주신다는 거죠. 마이너스 세타 상관없죠. 그냥 세타 붙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전체 볼 건데
270도에서 뒤로 좀 더 간 거니까 3, 4분면이 될 거고요. 3, 4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바꿔줬고 붙였고 부호 결정했고 3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분수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집어 주셔야 되니까 얘는 탄젠트 될 거고요. 갖다 붙이시면 될 거고요. 90도에서 앞으로 좀 더 간 거니까 2, 4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탄젠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거 분의 1은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8번까지 모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하신 것들은 물론 뭐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쵸?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대다수 암기가 돼 주셔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죠. 꾸준하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셔야 돼. 자, 뭐 미룬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 얻게 되실 거고 그걸로 좋은 대학 가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쵸?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